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의 호흡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분해하는데 양분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호흡의 과정을 식으로 한번 적어 보면 포도당이 양분이죠. 자,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 양분을 분해합니다. 네,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에너지가 나오는데 네, 이 에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의 장소와 시기인데요. 식물이 호흡을 하는 장소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입니다. 모든 세포가 호흡을 합니다. 세포 소기관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은 밤낮 구별 없이 항상 하게 됩니다. 밤에도 호흡을 하고 낮에도 호흡을 해요. 항상 호흡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하는데, 호흡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밤낮 없이 항상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호흡에 필요한 물질인데요. 반응식을 보시면 호흡할 때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산소와 포도당이에요. 자, 포도당은 식물이 이제 광합성을 했을 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인데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호흡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광합성으로 이제 산소가 생기게 되는데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를 호흡에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인데요. 자, 호흡으로 생성되는 요소는 반응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물이에요. 자, 물은 식물에서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인데요. 자, 이산화탄소는 이제 광합성에 이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남으면은 이제 기공을 통해서 역시 식물체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인데 자, 이 에너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호흡으로 생성되는 에너지는 식물의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로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 하면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울 때 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광합성하고 호흡의 비교인데요. 광합성하고 호흡은 과정이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입니다. 네, 이 광합성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E로 적을게요. 광합성을 할 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호흡입니다. 자, 호흡을 하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한 번 더 살펴보실게요.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과 자,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포도당과 산소를 호흡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와 물은 다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을 호흡에 이용하고 호흡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다시 광합성에서 이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표로 한 번 더 광합성과 호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엽록체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에만 광합성을 합니다.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는 장소인데, 호흡을 하는 장소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세포 내에 있는 기관 중에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면 항상 해야 돼요. 낮밤 구별이 없이 항상 호흡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했을 때 기체 출입인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를 CO2라고 적을게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자, 그리고 양분과 에너지인데요.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양분, 즉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그 포도당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은 포도당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양분을 분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호흡을 했을 때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네, 이렇게 광합성과 호흡이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의 기체 교환은 낮과 아침, 저녁, 밤 이렇게 이제 시기를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낮에는 빛이 가장 강합니다. 자, 낮에 빛이 제일 강하고요. 아침, 저녁에는 낮에 비해서는 빛이 조금 약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밤에는 여러분들 해가 졌기 때문에 빛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낮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합니다. 호흡은 항상 하고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낮에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데 빛이 강하다 보니까 호흡량보다는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잎에서 어떤 기체 교환이 일어나냐 하면 자,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를 호흡에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호흡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빛이 강한 환경에서는 호흡보다는 광합성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아침, 저녁에는 빛의 세기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데 두 개의 양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에서 발생한 산소를 호흡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보니까 기공 바깥으로 기체 출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 식물의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 출입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밤이 되면은 빛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호흡은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밤에는 호흡만 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밤에는 호흡만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잎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야겠죠. 네, 이렇게 식물의 기체 교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